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뉴스들과 이슈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원 작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사실 지난 방송에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비트코인 상승에 관해서 분석을 하면서 알트코인 시즌 도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때 못다한 이야기들을 오늘 바로 한번 나눠보면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구간들, 그 구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들이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로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연초에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받는 국면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알트코인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이제 과거 사이클에서 보여줬던 흐름들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올까?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좀 있는데 제가 화면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이 많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 레버리지가 많이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레버리지가 동반되는지를 살펴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랜딩 프로토콜, 즉 대출 프로토콜,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이 프로토콜들의 예치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알트코인으로 향하고자 하는 어떤 돈들이 계속해서 모여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렇게 디파이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알트코인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어떤 기준들,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강조드리는 펀더멘털이라는 측면인데요. 얼마나 많은 어떤 결과들, 즉 성과들을 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둔 전략을 하나 세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러티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 그 미국의 어떤 이슈들 중심에는 도지코인과 리플과 카르다노 이런 프로젝트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들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러티브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지와 카르다노 그리고 사실 워낙 도지코인이야 좀 유명했던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었고, 근데 카르다노 에이다에 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들도 사실은 좀 시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트코인에 관해서 특히나 그 코인들에 관해서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우선 제가 도지코인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그럼요. 아니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 시점에서 즉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진입을 하시기에는 좀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어떤 판단에서 정말 갈만한 코인이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그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제 도지코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를 받고 그리고 그 부서의 어떤 약자를 도지라고 DOG라고 정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 낌새가 좀 수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도지가 그동안 한 몇 년간 보여주지 못했던 퍼포먼스를 내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 국면으로 좀 접어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순간에 또 일론 머스크가 본인 X에다가 난 도지 파더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니까 역시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도지코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 방어를 좀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인데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찰스 호스킨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카르다노의 창업자이고 그리고 이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한데 이 비탈릭 부테린과의 의견 마찰로 이더리움을 떠나가지고 카르다노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본인의 포스팅에서 이게 어제 캡처한 건데 나 지금 워싱턴 DC에 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워싱턴 DC에 왜 가는 걸까? 사람들이 뭔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어떤 우리의 예상 그대로 뭔가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 혹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이 사람이 내고 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카르다노도 이번에 같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내러티브, 즉 펀더멘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러티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들이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난 7일 동안의 거래 볼륨을 한번 보니까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에이다가 모든 레이어 원 중에서 탑을 찍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월등하게 수위보다도 많이 나오는 것들. 수위가 사실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인데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에이다가 과거 에이다가 아니구나. 즉 카르다노의 뭔가 입지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역시나 내러티브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펀더멘털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카르다노의 TVL이 아주 늘 잠잠한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갑자기 크게 반등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카르다노가 이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시즌에는 카르다노도 한번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시사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지코인에서 카르다노를 좀 연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고 찰스 호스킨슨이 있습니다. 둘이 서로 굉장히 어떤 소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뭔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추측이죠. 이 부분은. 그 구간에서 이제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등장하는데 바로 XRP입니다. 리플이 여기서 등판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비드 슈워츠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이 XRP 리플의 CTO입니다. 굉장히 천재 개발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 찰스 호스킨슨이 들으라는 듯이 이 미드나잇이라고 하는 이 카르다노의 개인 정보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뭔가 의견을 개진을 하니까 찰스 호스킨슨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듯이 서로 댓글을 날리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 X에서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뭔가 협력하고 있어. 요거를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진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도지코인을 이어서 카르다노에서 이제는 XRP까지 뭔가 흐름이 이어지는구나라는 어떤 합리적인 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막 도지를 향해서 즉 정부 효율성 부서를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기정사실이구나라고 하는 뭔가 좀 확신들이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프로젝트가 다 뭔가 좋은 스탠스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쪽에 관해서 내러티브가 계속 확산이 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트코인의 상승장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압도적이고 또 글로벌적인 관심 자체가 또 비트코인에 계속 몰려있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이면 주변에서는 알트코인에 관한 움직임들도 작가님 덕분에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요. 것들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준비들은 이미 지금 당장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얘기가 되고 있던 것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리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게 네. 되면은 최근에 헤데라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상승을 한 이유는 뭐 SEC 위원장의 어떤 교체에 대한 부분들, 헤데라와 관계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었는데 카나리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에서 솔라나와 이 XRP ETF를 신청을 하면서 헤데라까지 갑자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헤데라가 어떻게 보면 정통 미국 블록체인이고 미국의 이 규제를 갖다 굉장히 잘 따르고 굉장히 잘 지키는 프로젝트로 유명을 한데 펀더멘털이 그렇게 뛰어나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이번에 같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그 흐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기조가 미국이 우선이어야 된다.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그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을 꺾고 미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무게중심, 힘을 실어줄 때는 분명히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실어줄 것이고 미국의 채굴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러티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변화를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알트코인에 관해서 정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실제로 이 업계 자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조각과 같은 그런 정보들을 잘 모아서 작가님께서 시장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넓혀주신 것 같아서 저는 투자자분들 대신해서 또 감사하다고 인사를 좀 감사합니다.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리플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하나하나 또 리플에 관한 방향성들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은 리플은 어떤 그런 컨셉이 아니더라도 즉 그 내러티브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드디어 SEC의 수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지금 SEC와 소송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합의금을 두고서 지금 SEC가 항소를 하면서 리플이 다시 또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교차 항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SEC의 수장이 바뀌어가지고 이 리플에 대한 관점들도 굉장히 불리시하게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 2021년 그 대세 상승장 내내 이 리플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망령 같은 존재들이죠. 그게 떨쳐져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리플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패러다임으로 똑같이 바라보는 거는 이제 약간은 좀 변화의 조짐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이낸스에서 이 XRP 고래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출금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우뚝 솟아 있는 이 부분인데 이렇게 출금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XRP에 대해서도 이 고래들이 장기 보유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펀더멘탈적인 변화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도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XRP를 그동안에 뭐 거의 검색을 하지 않았고 2021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가끔씩 소송 얘기에서 승소했다. 즉 어떤 기관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권이 아니다.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조금 반등하고 다시 사그라드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때 대비로 더 높은 구간들을 형성하면서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수 자체가 올해 내내 20몇 정도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100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이 리플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앞서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 소송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로빈후드가 XRP를 또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상장은 솔라나나 카르다노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상장 폐지한 지가 조금 더 됐기 때문에 XRP를 다시 재상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로빈후드도 이제는 규제에 대해서 뭔가 더 방향성을 갖다 잡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 폭락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솔라나와 이 카르다노를 갖다가 갑자기 로빈후드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상장 폐지를 했는데 맞아요. 그때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맞아요. 그런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SEC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로빈후드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왜냐하면 로빈후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치 자체가 이 미국의 규정을 잘 따르는 거래소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소인데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는데 게리 겐슬러가 경질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또 재상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뭔가 시장의 어떤 규제에 대한 분위기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로빈후드가 그 누구보다 빨리 인지하고 근데 좀 너무 움직였다는 투자자 겁니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미운 부분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작가님. 뭔가 얌체스러운 네.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그럼에도 그런 어떤 전략들이 그 나름의 또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몇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XRP ETF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 그게 시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빨리 승인이 됐을 때는 리플의 어떤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플에 남아있는 호재들에 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게 돼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일단 또 가격적인 상승에 관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뭐 사실 너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금액까지 뭐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1달러 선을 안착을 하면서 그래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느낌인데 가격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작가님? 네, 우선 이 XRP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래도 계속 이제 좀 불리시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XRP의 펀더멘탈이 개선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 다른 국면을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우리가 펀더멘탈을 가장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건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결국은 펀더멘탈이 좋은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의 메인으로 구축하셔야 됩니다. 즉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 펀더멘털이 아닌 내러티브 코인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조금 적게 가져가시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더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제 투자 관점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XRP 같은 경우는 이제 XRP 레저라고 하는 이 메인넷을 갖다가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메인넷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하려는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은 XRP의 펀더멘털은 거기서 이제 좌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개발자와 얼마나 많은 사용자와 얼마나 많은 자본들을 끌고 와서 솔라나 이더리움과 경쟁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적으로 XRP가 가야 될 길은 개인적으로는 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세 상승장이 됐을 때는 펀더멘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작용됩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렸던 내러티브도 있는데 그 외에도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추세가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펀더멘털이 아무 의미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민코인 같은 겁니다. 아무런 펀더멘털이 없지만 하루 사이에 몇천 프로가 상승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물론 XRP는 메이저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부터 2021년을 지나서 지금까지 오는 흐름들에서 XRP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위에 어떤 채널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 주봉 차트 기준으로 그 추세선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뭔가 추세가 바뀌었다. 이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 추세를 갖다 돌파했는데 이 구간을 더 이상 깨뜨리지 않고 다시 지지 후에 날아가게 됐을 때는 뭔가 가격이 과거 2021년 대비로는 더 월등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땐 또 추세의 흐름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이 리플을 좀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제한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플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광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계속되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프로젝트적으로의 어느 정도의 당위성들을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그 네네, 부분에 맞습니다. 관해서.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블록체인 업계다, 뭐 암호화폐 업계다라고 하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좋고 이게 과연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어떤 펀더멘탈을 가진 코인들이 좋은 건지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네. 뭔가 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선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수치로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과가.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 대비로 얼마나 좋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여러 가지 메인넷들을 비교를 해서 내가 뭘 투자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월등하게 성과가 더 나오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전기차 회사를 고른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100만 대 파는데 뭐 10만 대 파는 회사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성장성이 좋을 것 같아. 그거는 너무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네. 거죠. 결국 그렇게 봤을 때 펀더멘털이 작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블록체인에서 펀더멘털적으로 거의 뭐 천하 통일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솔라나입니다. 아, 맞아요. 솔라나는 뭐 너무나 월등하게 월등합니다. 특정한 어떤 펀더멘탈 지표는 다른 블록체인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즌에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솔라나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에서 21 쉐어스와 그리고 바네크와 그리고 이 비트와이즈까지 다 지금 ETF를 신청한다라고 신청을 했고 신청을 네.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SEC에 90B 양식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 ETF가 그래도 근 시간 내에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100 이하 거래에서 어떤 체인이 많이 활용되는지 살펴보니까 그냥 녹색, 연두색이 솔라나인데 그냥 압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라고 정말로요. 볼 수 네.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과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이더리움 전에 먼저 최상위 10개 가장 수수료가 높은 이 프로토콜을 갖다 비교를 했을 때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
솔라나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위가 테더인데 2위가 레이디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토, 솔라나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 솔라나의 입지 자체가 민코인을 넘어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서 많이 확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약간 오해하실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솔라나도 많이 올랐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늘 많이 오르면 많이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도 지금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솔라나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어떤 본인들의 펀더멘털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솔라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신청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한 이유는 이더리움 얘기도 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다들. 네. 네, 근데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제가 이제 기사 포스팅을 좀 해올까 하다 좀 재밌어서 이제 해올까 하다가 안 해왔는데 네.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냥 부정적인 기사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끝났나, 추세적으로도 끝났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 어디까지 더 쏠라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1,000만 달러 간다, 맞아요, 맞아요. 400만 달러 간다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그 흐름들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트코인 대세장이 왔을 때는 결국은 이더리움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증거로 한번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이더리움에도 시장의 관심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솔라나 대비로 부진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특정한 지표들에서 이더리움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영상에서도 이더리움은 간다 결국은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간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중심 자체는 펀더멘털에 두지만 결국은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들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유의하게 담을 것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펀더멘털을 중점을 둬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더리움에 관한 뉴스 기사와 또 솔라나에 관한 뉴스 기사가 굉장히 좀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더리움 보유자분들한테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서운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서운하기도 한데 또 그런 기사가 나오면 오를 때가 됐구나. 그렇죠. 그렇게 시장에서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아요. 합리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오르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마지막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궁금합니다. 어떤 펀더멘탈 좋은 코인들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몇 가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이제 자주 하는 일이 각 레이어 원들과 각종 프로젝트들의 펀더멘털을 계속 그냥 비교하는 것들을 좀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좀 알려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르테미스라는 채널 한번 사이트 한번 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1과 레이어 2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메이저 프로젝트들, 가장 좋은 프로젝트들을 대부분은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일리 트랜잭션과 일일 활성 주소,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 그리고 TVL,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을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좋은지를 다 집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계해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대부분은 어떤 특정 항목마다 편차가 되게 심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는 이 지표는 굉장히 잘 나오지만 다른 지표는 월등하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지표들에서 전부 다 골고루 탑5에 혹은 탑3에 이름을 올리는 프로젝트가 3개가 딱 있었습니다. 이거는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제외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3개가 뭔지를 봤더니 수이와 앱토스와 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에서는 이번 시즌에서 어떤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이와 솔라나가 지금 가장 좋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느낌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레이어 2에서는 베이스를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베이스는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아마도 네이티브 토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중앙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이해 상충 같은 부분들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베이스는 생태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이 백악관의 그 신설 부서의 수장을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맡았는데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베이스 생태계는 앞으로 이 생태계 자체를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고요. 수이와 앱토스는 이
코인 자체도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태계를 같이 주목하시면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정보들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리플코인부터 해서 알트코인에 관한 힌트들을 얻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펀더멘탈 집중하셔서요. 또 좋은 투자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코인 뉴스룸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